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녀. 오늘은 대단원 2단원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1단원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불교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최초의 통일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 두 번째 통일 왕조인 쿠샨 왕조, 그리고 쿠샨 왕조 시기에 등장한 간다라 양씨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단원에서 아리아인들이 인도 문명 지역에 철기를 가지고 침입해왔다 라는 거 배웠던 기억 나시나요? 이 인도 문명 지역은 아리아인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인더스강, 겐지스강 유역까지 모두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철기 문화가 인도 북부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철기가 들어오면서 생긴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철로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철제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철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정복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던 크샤트리아 세력이 매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철로 농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농업이 발전하고 또 농업이 발전하면 따라서 상공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농업과 상공업 같은 생산을 담당하던 바이샤 계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요, 브라만교에 지나치게 형식화된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제사의식과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불교를 만든 고타마 시타르타는요, 누구나 올바르게 이 몸과 마음을 수행을 하면 고통스러운 번뇌와 윤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경지, 즉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만교의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특징, 그리고 카스트제, 신분차별 이런 것에 반대를 하면서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죠. 그래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드디어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죠. 때는 기원전 4세기 후반이었는데요. 이때 우리 유럽에서 배웠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인도 북서부까지 침략을 했었어요. 그러면 인도 북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었겠죠. 이 틈을 타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해서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던 것입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는 바로 아소카 왕 때였는데요. 이 아소카 왕은 계속 영토를 확장해서 인도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한 인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을 했죠. 그리고 중앙 집권 정책을 실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또 농지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관계 시설도 만들고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불교 경전도 정리하고 전국의 사원이나 불탑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했어요. 자, 아소카 왕이 만든 탑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산치대탑인데요. 이 산치대탑은 교과서나 교재에도 많이 나오니까 사진 자료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데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 발전했던 불교는 상좌부 불교입니다. 이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불교이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아소카 왕이 죽은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는 점점 쇠퇴하더니 결국 다시 인도 북부는 분열되었고요. 이 분열된 인도 북부를 두 번째로 다시 통일한 왕조가 바로 쿠샨 왕조죠. 쿠샨 왕조는 주변 나라들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는데 이 쿠샨 왕조의 전성기 때의 왕이 바로 카니슈카 왕입니다. 자, 순서대로 마아쿠카,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 암기하고 계시면 공부하기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자, 카니슈카 왕도 앞에 나왔던 아소카 왕과 마찬가지로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사원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이런 건 아소카 왕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쿠샨 왕조 시기에 발달했던 불교는 대승불교 이고 이 대승불교는 많은 사람들의 구제, 즉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다라는
특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상좌부 불교의 특징과 대승불교의 특징을 구분해서 정리하라 서술형에 잘 나오니까 꼼꼼하게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텐데 바로 간다라 양식의 발달이에요. 간다라는 인도 북부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발달한 간다라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알렉산드로스가 인도 북부에 침입을 했을 때 이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때문에 유럽에서 발전했던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 북부에 전파가 되죠.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에서는요,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조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인도 북부에 전파가 되면서 우리도 우리의 부처님을 조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불상, 즉 부처의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즉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는 불상이 없었는데 쿠샨 왕조 시기에 와서 이 간다라 양식이 발전하면서 불상이 처음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간다라 양식은요, 인도의 불교 문화에 플러스 헬레니즘 문화의 성격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문화이며 불상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좌부 불교가 전파된 지역, 그리고 대승불교가 전파된 지역, 요거 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파된 게 상좌부 불교,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파된 게 대승불교라는 거, 요거 꼭 구분해서 지도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공녀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소공녀에서는 세 번째 등장하는 왕조 굽타 왕조와 이 굽타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인도 최대의 종교 힌두교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뿅!